북한이 처음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지뢰 제거 부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이들을 위한 환영식을 열고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돼 지뢰 제거 작업을 벌였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해외 작전 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초원들이 군사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계가를 뒤높이며 귀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대적인 환영식은 어제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11일까지 열렸던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자들을 포함해 파병 장병 가족, 평양 시민, 북한군 지휘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5월 조직된 연대는 8월 초 출병해 쿠르스크주 공병 전투 임무 수행에서 혁혁한 전과를 쟁취했다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 작전 중 현지에서 9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비록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지휘관 병사들 모두 돌아와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파병된 공병연대에 자유독립훈장 1급을 수여했고 전투 중 사망한 9명에겐 공화국 영웅 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전세영예훈장 1급을 수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부상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부대원을 웃으며 끌어안고 4.25 문화회관 중앙홀 추모의 벽에 있는 전사자 초상에 묵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전사자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쿠르스크의 지뢰 제거 공병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초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군의 희생을 부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러시아를 향해서는 보상을 더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을 벌였던 곳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자폭형 드론 생산에 북한이 노동자 12,000명을 파견할 것이라면서 두 독재 정권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완전 무장을 마친 북한 병사들이 인공기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작업하러 가는 차 안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김정은 위대하신 영도자. 러시아 언론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교전을 벌였던 쿠르스크 최전선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군 공병대 훈련소에서 지뢰 제거 훈련뿐만 아니라 사격 훈련 등도 받았습니다.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уровне мы распечатали свои переводчики, изучили так, чтобы уже хотя бы понимание у нас было, как с ни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какие команды им давать. Также их обучали нашим русским командам, российским.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15,000명을 파병했고 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우리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러 간의 전략적 협력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부 정보총국을 통해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 생산을 위해 북한 노동자 1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2.5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지 시간 14일 수도 키이우에도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이어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 생산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2,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현지 시간 14일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달 말 북한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러한 북한 인력 유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총국은 두 독재 정권 간 전략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 파병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8월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고 북한 공병들은 러시아 공병들과 함께 최근 이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북한군 11군단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은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많은 장병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군을 이 부대처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으로 만들자는 것이 당의 의지라며 군사조직과 기구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며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적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에 파병한 군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연설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대는 명실공히 힘이었다며 북한군을 치하하는 데 열병식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군대는 항상 우리 당의 시련을 이기는 힘, 미래를 당겨오는 힘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못할 공적을 쌓아가는 군대를 늘 고맙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어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군을 파병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 해외 작전부대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열렬한 격려라는 표현을 쓴 게 대표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강의력한 혁명 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직접적인 핵무기 언급이나 대미 대남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열병식에 최고위급 인사들을 보낸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연설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방을 직접 겨냥한 자극적인 메시지보다 열병식에 참석한 각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신경 쓰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번 메시지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앞으로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이미 비핵화 불가론 입장을 밝힌 터라 비핵화 문제는 향후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열병식은 자체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우방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내부 체제 결속이란 실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